인프라 투자, CPU에서 GPU로 가속하는 10년간 지속될 기술 전환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다. 이거는 엔비디아 주장입니다, 그분들. 그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 뷰는 어떠냐?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새로운 경쟁자도 좀 나타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또 우리가 앞으로 뷰니까 이건 앞으로 검증해 나가야 됩니다. 그죠? 한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렇고 온 세상이 핵 발전도 더 늘리려고 그러고 원자력 발전 늘리고 온 세상이 AI로 간다. 그러면 앞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스스로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비중을 정해야 돼요. AI 쪽에 노출되는 정도를 정하셔야 되고, 그러면 엔비디아의 GPU에 얼마, 최근에 이제 새롭게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TPU에 얼마 비중을 이렇게 정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재밌는 일인데요. 요즘 이제 미국에서 하도 AI 버블론 엔비디아 실적 나왔는데도 마이클 베리는 매출 채권 증가했다, 대금 회수 기간이 길어졌다, GPU 감가상각 기간이 5년이 웬 말이냐, 너무 길다, 2, 3년이면 끝이다, 벤더 쇼링을 했다, 그 다음에 또 뭐 벤처 투자에 돈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 돈으로 엔비디아의 GPU 사계에서 벤더 쇼링을 만들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의 의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의문들에 대해서 엔비디아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투자자들, 그 다음에 증권사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에게 메모를 보냈어요.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메모를 자세히 먼저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거는 왜 또 중요하냐면 버블론이 한참 많이 있는 터라 AI 버블론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그분들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 측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이 메모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에 이제 들을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하나씩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서류의 목적, 이걸 왜 메모를 보내느냐라는 거예요. 최근 시장에서 제기된 일부 이번 분기에 실적 발표한 회계 지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보냅니다라고 엔비디아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마이클 버리를 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거 없는 음모론, 회계 부정 의혹, AI 버블 논쟁에 대한 구조적 반박이라고, 이걸 목표로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메모를 보내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재무보고는 회계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외부 감사에 대해서 검증도 완료되었고,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 및 정부나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의 캐펙스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 지표가 왜곡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거는 성장 산업의 정상적인 패턴이라는 것을 서두에 강조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섹션부터가 진짜 이제 시장에 나온 의혹들에 대한 엔비디아 측의 답변이에요. 근데 이 답변도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일부 팩트에 대한 주장은 그분들이 100% 받아들이시고, 이 엔비디아의 주장 중에 팩트는 과거에 지나간 거죠, 그죠? 그건 팩트가 확실해요, 그죠? 미래에 대한 팩트라고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다시 검증해 봐야죠, 그죠? 이제 모든 거는 과거와 현재 이전의 모든 것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순간에도 과거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팩트가 정확하게 팩트 체크하면 진실이 맞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게 팩트인지 나중에 세상이 변하게 결정하는 거죠, 그죠? 엔비디아의 주장이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함께 앞으로 검증해 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 생각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매출 채권, 어카운트 리시버블. 이게 이제 외상 매출금이죠, 그죠? 우리로 치면 이제 옛날로 치면 외상이에요, 외상. 그리고 또 우리 회계에 보면 이제 어음 받는 거 있죠. 예전에는 어음이 많았어요. 받을 어음이라고 그러죠. 우리 회계 기준 원칙으로. 그래, 어음 혹은 또 상사 채권이 아닌 경우에 비경상적인 활동에서 생기는 받을 돈은 또 미수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어쨌든 매출 채권, 어카운트 리시버블,
이 관련된 것 중에 그러니까 외상이 늘어났는데 그리고 또 DSO 요거는 이제 해수 기간 외상을 줬는데 이게 얼마 만에 돈이 이제 내가 받느냐 30일 만에 받느냐 50일 만에 받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최근 이번 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 채권이 조금 증가했어요. 증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그거 봐라 매출 채권 증가했으니 얘네 GPU 사가는 사람들이 외상으로 갖고 가고 AI 수익화도 안 되고 해가지고 돈도 못 갚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위험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그 물음에 대해서 아니다. 현재 매출 채권 회수 기일은 지지난 분기 두 개 분기 이전에 54일이었는데 53일로 지난 분기에 한 번 하루가 줄었고 이번 분기에는 52일로 오히려 줄었다. 이게 이제 이번 질의응답에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질의응답에 강조됐던 문구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오히려 돈은 빨리 갚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증가로 보이는 것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매출의 절대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생기는 단순한 시차적인 효과다. 시계열 효과다. 그렇죠. 매출 규모 자체가 늘어나면 똑같은 비율로 외상 매출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절대 금액은 증가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형 클라우드 고객의 결제 조건은 과거와 동일하고 특별히 뭐 달라진 게 없다. 매출 인식 시점에 대해서도 이거는 매출 인식 시점은 회계 기준에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발생주의 회계 원칙이라 그러거든요. 매출 계약을 하고 공장에서 출하가 이어진 그 시점이 매출 인식 기준이다. 거기에 맞게 회계 기준을 이번에 따로 바꿔가지고 이번 분기 매출 이익을 570억 달러를 만든 게 아니고 과거랑 똑같이 했고 매출에 대한 금액도 금액 자체가 회계 기준에 맞게 지금 처리가 돼 있다. 실제 제품 인도와 고객 검수에 따라 인식한다. 이 얘기가 이제 발생주의 회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매출이 공장에서 나가고 고객이 나 받았어 하면 그때 매출로 인식하고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회수율은 과거 5년 평균 대비해서 오히려 개선이 됐다. 외상 잘 들어오고 있다.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그게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특정 고객군의 자본적 지출 압박으로 결제 리스크가 커진 거 아닌가? 이 얘기는 이거예요. 엔비디아 매출의 전체 60% 정도가요. 4개의 하이퍼스케일러, 글로벌 전체로 하면 7개, 8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그 다음에 오픈 AI, 알리바바, 요즘 중국은 수출 못하니까 알리바바는 빼고 이런 데들이 매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하이퍼스케일러라고 그래요. 여기에 리스크 커진 거 아니에요? 리스크 없다. 제가 봐도 이거는 리스크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회사들이요. 시가총액이 그리고 이익의 규모도 그러고요.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 진짜 G10 안에, G20 안에 드는 나라, 한 나라의 시가총액보다 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이런 기업들이 즐비하잖아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거의 4조 달러 근처에 와 있고요. 최근에 내려서 4조 달러 무너졌지만 메타 1.6조 달러 정도 되죠. 아마존 2조 5천 6천 달러 되죠. 구글은 최근에 주가가 올라서 4조 달러 가까이 와 있어요. 캐펙스는 AI 인프라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확대 중이고 이 클라우드 고객의 재무 건전성은 가장 사상책으로 매년 사상책으로 좋아요. 애플은 1년에 1,000억 달러 해마다 영업에서 돈 벌고 있고요. 구글도 1년에 700억 달러씩 영업에서 프리캐시 플로우가 생겨요. 700억 달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진짜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7분의 1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많은 돈을 따박따박 벌어들이고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결제 리스크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괜히 쇼친 사람들이 자꾸만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번엔 또 재고 가지고 시장에서 자꾸 뭐라 그래요. 재고 늘었다고. 재고가 급증했다. 수요 둔화 또는 주문 취소로 보유 재고가 쌓인 것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이래서 그 엔비디아 측 답변, 앤서 사실과 다르다고. 재고 증가의 70% 이상은 차세대 블랙웰 및
B 시리즈 제품군 출하 준비를 위한 재고 쌓기 때문이다. 신제품이 고객들에게 인도되는 그 계약되는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 저 내년 3월부터 팔 거야. 그리고 어떤 거는 내년 1월부터 팔 거야. 그럼 거기에 맞춰서 미리 재고를 쌓아놔야 된다는 거죠. 신제품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재고가 일시적으로 좀 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죠? 요거는 제가 이제 주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팔려야 엔비디아 주장이 맞는 거니까요. 저는 그분님들 계좌를 지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의 주장도 제가 좋아하는 기업일지라도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장은 주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고 증가의 70% 이상은 4세대, 그러니까 블랙웰 NVL72 시리즈가 새롭게 이제 매출이 많이 증가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미리 재고를 좀 빌딩해 놨다. 그 얘기는 공급망 리스크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걸 보면 조금 공급망 리스크는 시장이 좀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호퍼 100, 호퍼 200, 블랙웰 100, 블랙웰 200 전환기에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기더라. 호퍼 100에서 200으로 한번 업그레이드 제품이 신제품 나올 때 호퍼 시리즈 블랙웰로 옮겨갈 때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때는 왜 아무 얘기 안 하다가 호퍼 100 하다가 200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호퍼에서 블랙웰 시리즈로 넘어가는 여기 와서 또 왜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 수요는 락인이라니까 거의 확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객이 먼저 캐펙스하고 설계를 확정한 이후에 주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문 취소는 무시할 수준. 주문 취소된 거 없다. 시장에서는 주문이 혹시 취소돼 갖고 너네 재고가 는 거 아닌가, 신제품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엔비디아 층에서 그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네 번째, 왜 재고 회전 일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는가? 재고 회전 일수라는 거는요, 매출되는 재고 자산 있는 거하고 매출하고를 나누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관리회계에서 나오는 재무제표를 이렇게 숫자를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곱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지표가 건전한가 아닌가를 보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에요. 하여튼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는 온통 그냥 예전에는 안 하던 완전히 그냥 수술대 올려놓고 해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회전 일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아까 재고 증가하면 재고 자산 회전 일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회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회전 일수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제품 준비 과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 하는 램프업 과정에서 초기 웨이퍼, 그 다음에 기판, COWOS 공정 사이클이 길어지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옛날에는 단품만 팔다가 이번엔 여기 몇 개를 같이 여러 개를 꽂은 시리즈를 팔잖아요. 그죠? NVL72. B는 훨씬 용량도 늘어났고 꽂는 반도체 양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공정 기간도 길어지겠죠? 길어지면 그것만큼이 공정을 준비하고 있는 그 기간에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그러죠. 회계용어로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용어로. 그러면 제조가 진행 중인 과정에 있는 제공품의 양이 늘어났으니까 그거는 재고 일수가 하나를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H 시리즈보다가 B 시리즈가 당연히 길어졌고, 길어진 것만큼 제공품에 있는 과정에 있는 양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늘어난다. 재고 자산이. 그건 구조적 요인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엔비디아의 팩트 체크가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고객의 하드웨어 네트워크 구성 전환이 진행되어 배치 출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고객들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어났다.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완충 재고를 갖고 오겠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 매출 이렇게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노상 고객들이 줄을 서 있는데 재고가 적시에 없다 보니까 이거를 이번에는 전략을 좀 바꿨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는 고객을 어느 고객이 턱 나올지도 모르니까 지금 이번에 사우디에 그 7만 개 납품하는 것도 원래 계획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어느 날 미국 정부에서 호퍼 시리즈는 중국에 수출해도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미리 쌓아놔야 되잖아요. 만약에 안 쌓고 있다가 갑자기
정부에서 사우디에도 한 7만 개 줘봐, 카자흐스탄에도 15,000개 줘봐, 중국에 뭐 줘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재고가 없어요. 지금부터 만들어야 돼요. 이러면 매출이 좀 지연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버퍼 재고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저는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싶어요. 자, 그렇게 재고 자산 일수가 늘어난 거. 재고 자산 일수가 늘은 거랑 재고 자산 증가했다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네 번째, 순환 서큘러 파이낸싱, 순환 출자. 그다음에 스타트업 인베스트 논란. 그러니까 오픈 AI하고 엔트로피에 투자하는 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논란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투자한 스타트업이 다시 엔비디아의 GPU를 대량 구매하는 것은 순환 매출 벤더 쇼링이 아닌가라고 시장에서 의심하고 있는데 답변은 해당 매출은 이건 제가 저번에도 유튜브에 말씀드렸죠. 전체 아주 작은 비중이라고. 투자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이제 벤처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기업은 무려 400여개나 있대요. 있는데 실제 요 400여개 어떤 예를 들어 벤처 투자를 병행하고 있는데 실제 요 기업이 GPU를 대량 구매하는 기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에게 돈 대주고 그 돈으로 우리 제품 사라고 얘기한 거는 아주 비중이 예를 들어 570억 이번 분기에 엔비디아 매출 중에 자기가 투자해놨던 400여 개 벤처 기업이 이 570억에서 얼마를 사갖고 갔느냐 아주 작은 비중이라는 거죠. 뭐 10%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그렇다는 거죠. 투자 금액이 고객의 구매 대금으로 순환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스페큘레이션. 그러니까 뭐 심리의 투기 뭐 이런 거인 거죠, 그죠? 가잉되게 눈에 콩깍지가 끼는 게 두 가지 경우잖아요, 그죠? 안 좋은 거를 좋게 보는 그것도 눈에 콩깍지가 낀 거예요. 그걸 하이프가 끼려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번에는 진짜 그냥 가잉되게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포트폴리오 기업의 GPU 구매는 요 400여 개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들 얘기예요. 지들의 결정이다. 내가 걔들 보고 사라 말아라, 우리 거 사라 말아라 얘기하지 않는다. 지들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다. 그리고 대부분은 클라우드 기반 사용량이라고. 그들이 그거 사가지고 가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들도 돈 벌려고 클라우드 사업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또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건 이제 마이클 베리가 노상 얘기하는 얘기죠. 엔론이라고 미국 시장에 한때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기 기업이 있어요. 2000년대쯤 있었나요? 엔론 사태라고 그러죠. 뭐 진짜 뭐 에너지 개발한다고 어쩌고 그러면서 막 모노발식으로 뭐 요 가져와가지고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또 다시 요 집어넣고 해가지고 막 가상으로 부풀리고 했던 역사에 있어요. 지금부터 한 25년 전 그때 언저리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이클 베리가 사람들에게 자기 그 쇼트에 가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사람들이 옛날에 된통 당했던 사례를 자꾸 이쪽하고 엮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들고 왔던 게 리만 사태, 파생상품, 주택버블, 금융상품, 모기지 버블 있었던 그때 내가 잘 맞췄다는 얘기 하나 하는 거하고 요번엔 또 엔론 사태를 갖고 와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투자 심리에 겁을 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엔론 사태하고 비슷하다고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시키고 그렇게 자기가 이제 쇼트해놓고 그걸로 돈 벌려는 거죠. 구조적으로 엔론식 SPV 구조를 쓰는 거 아닌가. SPV는 Off Balance Sheet Vehicle. 그러니까 이 회사의 공식적인 재무제표에는 자산이 부채가 계리되지 않는, 그러니까 연결회계 기준으로도 포함되지 않는 여기에 바깥에 있는 바깥으로 계리되는 회계 기준상으로 별개의 회사로 처리되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같은 SPV, 가상회사라는 거죠, 그죠? 우리도 SPV 많이 있어요. 가령 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유원지 개발하거나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주관하고 이럴 때 왜 우리 한때 춘천에 뭐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죠? 레고랜드라는 사업을 위락시설을 만드는 가상의 페이퍼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회계 손익은 만약에 입장료 들어오고 그다음 채권 투자자에 들어온 건 입장료 들어온 걸로 갚고 뭐 이런 거죠, 그죠? 우리 그 사회 간접자본 투자에는 SPV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중이에요.
가령 뭐 주택 질 때도 우리 왜 한 3년 전에 둔촌 주공 아파트 단지 그래가 뭐 미분양 났어요. 그래가 거기에 있는 SPV 둔촌 주공 1차 재개발 채권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런 일시적인 사업 주체 기간이 지나면 만료되는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춘천시에도 회계에 안 잡히고 그런데 그 독립된 회계 단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 SPV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엔론처럼 이 SPV 구조를 쓰는 게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이제 마이클 버리가 그런 주장을 하니까 엔비디아는 절대 그런 걸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투자 및 매출은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내에서 보고된다. 연결 재무제표예요. 모든 거는 자기 지금 공시된 이번 분기에 공시된 거기에 우리 회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 안에 다 연결돼 있다. SPV가 아니다.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을 다 인정한 거다. 받아들여서 한 거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회계는 SPV가 여기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캐펙스, 공급망 리스크, 고객 의존도 관련된 요거 이제 동시에 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걸 차례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고객 캐펙스가 줄어들면 엔비디아 매출도 급격히 하락하는 구조 아닌가? 그거야 맞는 얘기죠, 그죠? 자본적 지출이 줄어들면 엔비디아 매출의 뭐 63%인가 뭐 가까이가 지금 거의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하고 있으니까 줄면 줄겠죠. 그런데 시장에서 여기에 이제 강세론자와 약세론자의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인데 저는 약간 강세론자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또 하나가 캐펙스 투자가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이제 좀 반감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도대체 AI가 진짜 산업혁명 이래의 큰 산업의 혁신이고 그래서 느리는 건 어쩔 수 없겠다. 구글도 메타도 아마존 다 할 것 없이 인터넷 혁명 이후에 이 생태계에서 한번 경쟁력을 잃으면 이제 빅테크의 지위를 잃는다 그래서 다 할 것 같아요. 한 거는 맞는데 그런데 요즘 와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를 또 한 번 주춤거리게 만드는 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엔비디아 혼자 다 할까? 대항마가 어딘가 있을 텐데 그래서 AMD가 대항마라 그러다가 요즘 이제 구글이 TPU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학습도 중요하지만 추론도 앞으로 중요해질 거고 더 고도화되고 그러면 구글의 TPU가 혹시 대안이 되지 않을까? 행렬 연산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훨씬 더 싼 값에 AI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클라우드 센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것도 사람들이 함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어쨌든 캐펙스가 줄어들면 엔비디아 매출도 급격히 하락하는 구조 아닌가? 이거야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이거는 맞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인프라 투자 CPU에서 GPU로 가속하는 10년간 지속될 기술 전환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다. 이거는 엔비디아 주장입니다. 그분들. 그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 뷰는 어떠냐?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새로운 경쟁자도 좀 나타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또 우리가 앞으로 뷰니까 이건 앞으로 검증해 나가야 됩니다. 그죠? 이건 그분님들의 선택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봤더니 우리나라도 사우디도 유럽은 최근에 AI 규제 법안도 내년부터 한다 그랬던 걸 2027년 말로 미루고 모두 다 AI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정을 하고 있구나. 중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이번에 제네시스 행정명령에 트럼프 행정부가 사인을 하면서 앞으로 AI에 진짜 올인하려고 그러고 온 세상이 핵 발전도 더 늘리려고 그러고 원자력 발전 늘리고 온 세상이 AI로 간다. 그러면 앞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스스로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비중을 정해야 돼요. AI 쪽에 노출되는 정도를 정하셔야 되고 정한 다음에 그러면 엔비디아의 GPU에 얼마 최근에 이제 새롭게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TPU에 얼마 비중을 이렇게 정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모델 규모가 증가하고
파라메타 집약도, 추론, 인퍼런스 워크로드, 추론 시장이죠. 추론 시장 증가가 기업의 캐펙스를 구조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시킬 거라고 엔비디아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저 동의해요. 동의하는 거 말씀드리고 그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나도 그러면 똑같은 생각이다 하면 이제 계속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멀티-이어 서플라이 어그리먼트, 단연간 공급 계약이라는 거죠. 번역하면 롱텀 커미트먼트, 장기 공급 계약이 존재하고 있다. 커미트먼트는 계약이니까요. 존재하고 있다. 양해의 각서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질문. 특정 고객 중심 매출 쏠림은 리스크 아닌가? 맞습니다. 이거는 리스크 맞아요. 그런데 그 특정 고객이라는 게 사실은 거의 나라급이죠. 그죠? 미국의 빅테크는 한 나라랑 같습니다. 거의 같을 정도라는 거죠. 현재 고객 기반은 현재는 가장 광범위한 산업군에 그대로 있고 현재 고객의 집중도는 높은 편이고 높은 건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신기술을 들이는 데서 특히 AI 기술은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빅테크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 주장이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또 PC 그다음에 예전에 있던 인터넷 버블하고 또 다른 점이에요. 예전에 인터넷은요. 나 인터넷 사업합니다라고 할 때 돈 별로 안 들었어요. 근데 이놈의 AI 산업은 GPU를 사야 돼요. 데이터 센터를 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GPU를 26만 개밖에 못 사잖아요. 그죠? 26만 개 사는데도 돈이 장난 아니에요. 13조 얼마 들어가죠? 돈 무지 많이 들어가요. AI 구축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고객 쏠림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변화되고 있다. 특히 국가 단위 고객들이 늘고 있다. 늘어나고 있고 소버린 AI 국가 수요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추가로 하이퍼스케일러들 말고 성장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작은 이제 데이터 센터 임대업 하는 쪽으로도 매출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섹션 6 AI 버블 논쟁에 대해서 엔비디아 측 의견이에요. AI 버블 논란이 많은데 버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뭐가 있냐? AI 버블이 기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것들이 거의 다 이제 엔비디아 측 주장하고 지금 보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세 가지 구조적인 전환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이거는 젠슨항이 컨퍼런스 콜 할 때도 얘기했던 거예요. 앞으로 AI GPU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첫 번째, 전통적인 CPU 컴퓨팅이 GPU 컴퓨팅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거기에 이건 엔비디아 주장이고요. 저는 거기에 오늘 이제 하나 더 추가해 드리는데요. TPU 컴퓨팅도 앞으로 증가할 것 같다. 그래서 CPU가 죽는 게 아니라 GPU, TPU, GPU가 전체 한 70%, 그 다음에 TPU가 그 중에 뭐 10몇 프로 차지하고, 그 다음에 또, CPU는 또 여전히 그 사이에, 이거 두뇌는 있어야죠. 그죠? 직렬 연산은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될 것 같다. 그 다음 일반적인 머신 러닝이 그러니까 옛날에 일반적인 게임 할 때 하던 그 GPU가 앞으로 생성형 AI, 멀티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다중 모델이죠. 그죠? 이제 뭐 물리적 AI도 물리적 공간도 이해하고 이미지도 이해하고 시각도 이해하고 소리도 이해하고 이런 다중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변화의 속도는 어떻게 될 건가? 이건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고 제 뷰는 점점 빨라질 거다. 더 양이 늘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중시 AI에서 에이전트 AI, 물리적 AI 이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에이전트 AI는 에이전트가 여러분 그 대리인 같은 거잖아요.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뭐 부동산 중개인 이것도 다 에이전트 사업한다고 그러죠. 그다음 뭐 변호사도 일종의 에이전트예요. 그죠?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는 거, 그게 에이전트죠. 그러면 AI가 사람 대신에 뭐 여행 스케줄도 예약 다 해주고
뭐 학교 시험 뭐 일정들도 미리미리 수강 신청도 대신해주고 요즘 이제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 강클릭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제 앞으로 에이전트 AI가 도입돼가지고 아이고 우리 저기 고려대학교 2학기 수강 신청 내가 이제 PC방에 가서 강클릭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야 네가 좀 해줘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에이전트 AI, 물리적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공정자동화. 공정자동화 때문에 이번에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전자, SK그룹이 엔비디아 GPU 5만 개씩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다 공정자동화 관련된. 그 수요가 있는 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이퍼스케일러들에만 집중된 게 아니고 걔들은 AI 모델 만들어가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AI GPU를 사가지고 공정자동화 하는데 쓰겠다고 하는 기업들도 앞으로 현대차, SK그룹, 삼성전자가 하면 뭐 일본 회사들도 사고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도요타도 하고 뭐 폭스바겐도 하고 그런 시장이 앞으로 열릴 거라는 거죠. 요렇게 바뀌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할 거다. 그래서 버블이 아닙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현재 AI 인프라 투자 속도는 과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초기 단계라 그러는데 그분도 요거는 이제 우리가 검증해 봐야죠. 그죠? 제 뷰는 어떠냐? 초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초기 상태는 조금 지난 것 같아. 아주 초기 상태라면 엔비디아 매출이, 분기 매출이 200억 정도 나와야죠. 그죠? 한 1년 반 전처럼. 근데 570억이니까 초기보다는 조금 는 거예요. 그죠? 초기 당연 이제 S자 커브로 치면 조선의 역사로 치면 이성계 시절은 지나갔고 이제 한 세종 시절 뭐 그 정도 아닌가? 꽃 피우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철종 순조 시절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 글쎄 뭐 아주 초기 단계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주 초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지나가고 나면 권력이 좀 분산되죠. 그죠? 나라도 그렇고 모든 세상 일이 다 그래요. AI 인프라 반도체도 이제 약간 경쟁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구간이라는 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HBM도 경쟁자가 생겨나고 있잖아요. 하이닉스 혼자 야 이러다가 요즘은 삼성전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나도 할래요. 그리고 D램 혼자만 다 감당하다가 요즘 낸드도 할래요라고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초기 단계가 아니라 조금은 한 단계는 갔다. 여기서는 이제 점점 그거 돈 되네 이러면서 주위에서 막 달라드는 애도 생기고 또 시장에서도 한 놈이 너무 잘 나가면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잘해요 하는 쪽으로도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는 월가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들도 그러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구글 주가도 올라가고 브로드컴도 막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산업에 있는 사람들도 메타가 변심을 했어요. 엔비디아 GPU만 죽으라고 하다가 아이고 나 구글의 TPU로도 살짝 가볼래. 나 페이스북 뭐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왓챠 뭐 거기서 돈 벌어도 막 광고를 해가지고 열심히 번 돈 가지고 거의 몽땅 다 1년에 벌어들인 돈에 거의 막 68%, 70%를 엔비디아 GPU 사는데 쓰니까 배 아파 죽겠어 지금. 배 아파 죽겠어 한편으로는. 그러고 있는 현상이 지금 목도되고 있는 거다. 그럼 우리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몰라 난 그래도 난 엔비디아만 들고 있을 거야.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들고는 있는데 새로 잘하는데도 조금 비중을 옮겨가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초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요거는 엔비디아 주장이고요. 물론 초기 단계면 좋겠죠. 좋겠는데 성장하는데 초기 단계에는 1년에 60%, 70% 성장했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뭐 1년에 25%, 30% 이렇게 성장률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거기도 점유비도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라는 거를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이퍼스케일러 캐펙스 확대는 단순 설비 확장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컴퓨팅의 아키텍처는 이제 설계 같은 거죠. 그죠? 캐펙스 확대는 단순 설비 확장이 아니다.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다,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 동의해요. 동의합니다. 근데 이 구조를 바꾸는데 지금까지는 GPU로만 몽땅 가던 90% 이상 점유를 하고 있었다면 거의 GPU 생태계 전체 매출에 아마 엔비디아가 거의 95%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나머지를 AMD 뭐 이런 애들이 좀 가지고 간 거고 그 다음에 맞춤 명적도 좀 갖고 갔죠.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좀 갖고 갔고 지금까지 100% 거의 그 GPU에서 거의 이 생태계를 주름 잡고 있었다면 여기에 행렬 연산을 주무기로 하는 이제 수학적 연산에 강점이 있는 행렬 연산의 주무기라는
TPU가 이제 막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리고 구글이 이제 TPU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구글이 만든 제미나이 3가 TPU 기반 더하기 엔비디아 GPU 기반일 텐데 그게 성과가 GPU 기반으로만 한 오픈 AI의 챗 GPT 5보다가 인간의 지능을 닮은 점수에서 37.1%, 오픈 AI의 모델이 챗 GPT-5가 31% 인간하고 똑같은 수준이라는 점수에서 1등으로 압도적인 1등이 돼버려서 이제 AI 모델 개발하는 회사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야, 이제 엔비디아 GPU 말고 구글 TPU를 좀 섞어서 사용을 해도 점수가 잘 나오네. AI 모델 잘 만들어지네. 오히려 추론에는 구글의 TPU를 좀 써볼까라는 생각을 메타가 슬그머니 하고 2027년부터 그걸 내가 써볼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글의 TPU는 오직 자기 내부 용어로만 썼는데 내부에서 써서 만든 AI 모델이 어머? 성능이 괜찮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지금 그런 현상이 생겨서 좋은 실적에도 이런 AI 버블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일일이 답변을 해줘도 시장의 오해를 제거해줘도 주가는 한동안은 안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엔비디아의 주장이죠. 그죠? 회계적으로 오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설명드렸어요. 매출 채권 증가. 이거는 절대량이 증가했으니까. 재고, 이거는 새로운 신제품의 재공품 기간이 길고 또 새로 어디선가 매출이 사우디나 카자흐스탄, 중국으로 또 언제 매출 승인이 미국 정부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증가해놨다. 순환금융은 전체 매출에서 5%도 안 된다.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전환기 특유의 패턴에서 기인했다. 고객군, 계약 구조, 캐펙스 사이클이 모두 장기, 멀티 이어로 고정화돼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 블랙웰, 루빈, 에이전틱 AI, 소브린 AI 수요까지 합하면 구조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재무제표는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죠. 회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뭐 절대적으로 어디 숨겨놓은 거 없다. SPV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마지막 문장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늘 붙이는 거예요. 공정하게 했고 미래 예측 진술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기준이라서 다들 알아서 생각하세요라는 그런 문구. 이렇게 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시장 오해에 대한 메모 이런 게 나왔어요. 이상. 오늘 중요한 얘기 말씀드렸고 지난 시절의 뷰를 조금 정정해드리는 이런 뷰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